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무탈하게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수업이, 마지막 제 15주차, 마지막, 여러분들 그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들을 때, 시청하실 때는 아마 기말 시험 퀴즈 과제로 해서 비대면 6시부터 7시까지 다 제출하시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 내에 여러분들 출석과 여러 가지 성적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출석 이 강의, 즉 동영상 강의의 출석은 16일까지 반드시 하셔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출석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동영상 출석 수업을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2학기 한 학기 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그 팬데믹 상황으로서 정말 전 세계가 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정부의 그 방역 대책에 우리 함께 동참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반드시 지키셔서 건강에 이상 없도록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마무리해야 될 것이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이 시간에 할 텐데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공통된 점이 뭐냐면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이것을 글로써 작성하는 것이 그 핵심 요소이면서 그것이 사업계획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이제 내 개인 자신과 회사를 소개하고 또 효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방법과 빌린 돈을 언제 갚고 투자한 돈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작성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을 보시면 무엇을 가지고 첫 번에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이에요.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은 필히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작성을 하시기 전에. 자,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것이냐.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나 또 영업,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제품이 있겠죠, 그죠? 제품은 어떤 것이고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는 반드시 여러분이 머리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에서 한 칸은 뛰어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두 번째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좀 크게 어필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이건 뭐예요? 얼마를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 계획과 자금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언제 투자와 자금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생산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생산 계획이 있고, 이 생산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계획이 있어야 돼요. 또 마케팅 계획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인적 자원이 필요하죠, 그죠? 사람을 어떻게 고용해서 어떠한 담당 업무를 시켜서 그것을 이뤄나갈지, 인적 자원이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계획이죠, 그죠? 그래서 계획이니까. 그리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얼마를 벌 것인가. 아까 사업계획서는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요소예요. 그것이 빠져버리면 엄한 곳에 어떤 자기소개서와 같은 자기소개서 개인적인 그 일들이 더 많이 적다 보면 그 사업계획서로서 읽는 사람이나 평가자들이 평가를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얼마를 벌 것이냐. 얼마를 벌 것인가.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잉여계, 이 계획, 얼마가 남는 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또요, 현금의 흐름 계획이 있어야 돼요. 현금의 흐름 계획. 그리고요, 아까 뭐라 그랬죠? 빌린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느냐. 뭐 무슨 계획에 상환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이 두 번째를 뺀 이유가,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검토사항은 고객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경쟁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 입지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분석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객, 세그멘테이션 나눠야 되죠. 이 물건에 대한 가치 제한을 했었을 때 그 가치 제한을 받아 자기가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객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쟁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 제품이 월등해서 우리 거만 살 게 아니거든요. 경쟁 회사가 어떻게 현재 되어 있고, 경쟁 회사의 지금 마켓 쉐어라든지 또는 그 경쟁 회사와의 특화된 것들, 이런 것들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있죠. 시장 분석은 뭐예요? 산업 분석이죠. 요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지 분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이나 음식업을 할 경우에는 그 입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반경 내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시장 분석과 입지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경쟁 분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팁이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여러분들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한 지점에서 카페를 오픈하려고 그래요.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면 최소한 100m, 더 나가서 200m 또는 500m, 1km 내에 우리의 그 고객 분석도 하셔야 되고요. 경쟁 분석 하셔야 되고, 시장 산업 분석 해야 되고요. 입지 분석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확한 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그 사이트가 있다 그랬어요. 어디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음식업이라든지 그런 그 서비스업에 대한 그 분석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반경 내에 100m를 이렇게 원을 그리면 그 안에 경쟁회사,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자장면집을 하려고 그래요. 자장면집이 몇 개가 있고 또 그 자장면집의 매출은 얼마고 현재 매출이 감소가 됐는지 증가가 됐는지 하는 아주 자세한 좋은 자료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발품을 팔아서 매출을 해야 될 것을 여기에 들어가시면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분석에 대한 자료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부연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자부담 물론 이제 매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인 창조기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이런 시장 분석이라든지 어떤 입지 분석에 대한 그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런 그 지원 사업을 쓰셔서 반드시 그 사업장을 오픈하기 전에 이런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그 분석을 통해서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운영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얼마를 벌 것인가요? 돈을 벌지 못하면 경제성이 없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다선 치더라도 나중에는 100%에서 50%의 달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계획서 쪽에는 이러한 것들을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 순서가 있는데요. 사업계획서의 순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사이트를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여러분들이 그 시장성에 대해서 그것을 통계적으로 안 보시고 내 개인적인 데이터와 개인적인 경험치에 의해서 나오는 그 결과는요, 여러분들 사업 계획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참고 사이트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인구 통계 자료를 한다. 인구 통계 자료는 콜시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인구 통계 자료.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분석을 할 때, 고객 분석을 할 때, 요거 세분화 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세분화를 하려면 나이가 10대, 20대, 30대부터 어느 구에는 어떤 그 나이 연층별로 있는지 또 그런 그 인구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이 있어요. 통계청에 통계 국가 포털 있는데 포털 사이트예요. 포털 사이트 여기에 가시면 여러분들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코시스라고 하는 데인데 cosis.kr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구 통계 자료로 해서 충분히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연령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가 얼마나 정도 인원이라든지 노령화는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런 통계 자료 보실 수가 있고 꼭 그 사업계획서 하실 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 현황 자료가 필요해요. 산업 현황 자료.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또 정확하게 뽑으실 줄 알아야 돼요. 산업이 현재 현황이 어떤 자료인가. 그 정부 및 그 산하기관, 그리고 정책 및 통계 자료, 또 협회, 단체, 통계, 보고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로 보는 뉴스다 이렇게 할 정도로
통계 자료, 그러니까 통계로 보는 뉴스, 통계로 보는 뉴스다. 그래서 그 산하기관 정치 통계 자료, 협회나 단체에 대한 그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협회나 단체, 협회나 단체의 통계 및 조사 보고가 있어요. 조사 보고서. 요 조사 보고에는 여기서 충분하게 산업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좀 정확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이터 www.datanews.co.kr인데 요거를 요것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 사이트인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현황 자료, 시장 현황 자료. 자료 뽑는 것이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있어서는 제일 힘듭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객관성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어떻게 뽑고 어디서 아주 그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의 향방이 정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소의 시장조사 및 보고서 자료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관련 연구소 있죠, 그죠? 관련 연구소. 여기서 관련 연구소에서 시장 보고서나 조사 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 조사나 보고서가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민간 리서치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민간 리서치 전문 기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보고서 같은 거, 요거 참고 많이 하시면 됩니다. 각 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쟁 현황 자료. 경쟁 현황 자료. 이런 거는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수학 분석했을 때 opportunity 같은 경우 어떤 기회나 어떤 그 threat, 위험 같은 경우는 외적인 요소죠. 외적인 요소는 어디서 오냐면 경쟁이나 그 시장이나 산업 현황 그 자료에서 보통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 기업 공시 자료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자료. 여기에 보면 공시자료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공시자료에 보면 여러분들의 경쟁회사에 대한 기업 공시, 보통 이제 기업 공시죠, 그죠? 기업 공시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 공개가 있어요. 한국특허정보원. 여기서 공개하는 특허 공개 자료가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경쟁, 요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경쟁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고객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고객 현황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물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먼저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객관성 있는 고객 현황 자료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게 이제 한국 소비자원이죠. 한국 소비자원. 인터넷에서 치면 한국 소비자원 치시면 나오는데요.
knowledge.go.kr이에요. knowledge 뭐죠? KNOW LEDG죠. 좀 go.kr. 그냥 여러분들 여기 요 한국 소비자원 이렇게 치면 돼요. 여기 치면 또 여러분들 스펠까지 좀 쳐야 되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 소비자원 치시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소비자원이 여기가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소비자원이 요건 국가 지식 포털이고 소비자원은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고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치시면 되는데 이게 단어가 저기 짧으니까 잠깐만요. IKFA예요. IKFA.go.kr. IK 5월.k 하시네. 미안합니다. 5월.k. 그냥 한국 소비자원 치셔서 바로 들어가면 포털 사이트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제연구소. 여러분들 요거 찾으셔갖고 민간에서 하는 경제연구소가 있어요. 민간경제연구소.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고객 현황, 뭐 여러분들 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그대로 뭐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쭉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근데 그 파트별 고객 현황을 잘 해놨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료로 보면 아까 지식 포털이 있어요. 여섯 번째 기타 보면 지식을 알려주는 지식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KNOW LEDG 요건 go.kr입니다. knowledge.go.kr이에요. 요건 국가 지식 포털이에요. 국가 지식 포털.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어느 신빙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립성도 많이 지켰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그 국회 도서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 지식적인 거 책이라든지 이건 나넷이라고 합니다. nanet.go.kr. 이거는 국회 도서관. 이거 대문자 아닙니다. 그냥 일반 소문자입니다. nanet.go.kr. 국가 지식 포털, 국회 도서관,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 있죠. 구글, 뭐 이런 그 구글링을 하시면 그 어떤 고급 검색이 가능할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사이트들을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내용 중에서 이러한 기타 지식 내용 중에서 요러한 요 내용들만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일반성을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일관성과 객관성,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진실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의 정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자가 척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업계획서를 할 때는 달체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 밑에다가 인구 통계 자료, 뭐 매달 며칠자 또는 산업 현황 자료, 단체 조사 보고서에 의한 자료 얼마, 또는 우리 경쟁회사의 제품은 매출이 얼마고 얼마인데 거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자료, 기업 공시자료입니다. 여기는
공시자료에서 기업 공시자료 웹페이지 뭐 어느 회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밑에 발췌에 대한 것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평가자가 그것을 보고 신뢰성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객관성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 아무리 잘 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잘 썼어요. 아까 2번 이런 거 고객 분석 경쟁 시장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이러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시장 환경 분석이라든지 또 어떤 개요라든지 경쟁 분석,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객관성 자료에 의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가자로서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를 좀 찾아서 적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요, 기술이나 영어, 제품 서비스, 인적 자원도 물론 이제 갖춰 나가야 되죠. 1인 기업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기술은 어떻고 제품은 어떻고 기술에 대한 영업은 어떻게 하고 제품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배웠던 너무나 정말 그 고객 경쟁 시장 입지 요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몇 번 STP 분석이라든지 수학 분석이라든지 또 뭐가 있어요? 4C 분석, 5C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끼워 넣어야 되고요. 얼마를 투자를 할 것인가? 얼마를 투자를 해서 그 투자 계획이나 또 자금 계획 같은 거를 그러니까 투자 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배웠을 때 뭐 했었어요? 데스밸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데스밸리는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여러분들이 연구와 개발 또는 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품의 시장 조사 또 제품을 설정하기 위해서 1년간 세월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1년 후에 내 자금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지 현금의 흐름 계획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 다시 말하면 자금을 유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입을 하려면 정부 지원에서 하는 정부 지원 자금도 있을 거고요. 은행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기타 재반 사업을 해서 지인을 통해서 얼마 돈을 차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얼마를 투자해서 갈 것인가, 데스밸리에 걸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선했는데 투자 계획이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데스밸리에 걸려서 자금 계획, 돈이 투자 계획도 없고 자금 계획이 잘못 걸려 있으면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그것이 필요해야 됩니다. 자금 계획은. 투자 계획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생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에 테스트를 해서 필드 테스트해서 언제 시장에, 그러니까 필드에 내놓고 그다음에 그 필드 테스트는 어느 정도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생산은 어느 정도 언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초도 물량으로 100개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되고요. 그것과 동시에 과연 어디에다 팔 것이냐, 마케팅 계획은 뭐 수출을 주로 한다면 전시회를 할 것인가, 전시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또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전시회를 언제 참여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 대한 그 스케줄표를 일반적인 스케줄표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조사하셔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버거울 때가 있어요. 한 명을 언제 정도 채용을 할 것인지, 고용 계획, 고용 창출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할 때 그 인원 계획을 세울 때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직원들의 급여를 반 이상 지원해주는 그런 그 지원 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좀 계획서상에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인원 계획이다. 보면 그냥 대략적인 뭐 몇 월 며칠 날 뽑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지원을 통해서 또는 뭐가 필요해서 그런 인원 계획도
충분히 적으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얼마를 벌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익 계획에 대해서 원가 요 이제 지금 1강인데요. 2강에 들어가면 이제 오늘 시간에 추정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하겠지만 이익이 어느 정도에 도달할 것인지 또는 그 현금 흐름은 우리가 매출을 세웠을 때 그 현금은 언제쯤 이익 창출에 대해서 투자가 될 것인지 또 투자 계획을 잡아서 투자가 된 것, 또 자금 계획을 잡아서 했을 때 차용된 금액에 대해서 언제 상환할 것인지, 몇 년 단위로 상환할 것인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분할로 상환할 것인지, 아니면 6개월마다 할 것인지, 1년에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해서 1년에 갚아 나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잠시 칠판 정리하고 제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